6월 10일 이번 주 월요일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릴 때 60 항쟁의 시작일이자 그 도화선이 됐던 거, 그 전날인 6월 9일 일요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2년 전 6월 9일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 군이 시위 도중 경찰의 직격 최루탄을 머리에 맞고 쓰러졌죠. 그 비극적 사건, 공권력에 의한 살해 행위는 모두 다 잘 아시고, 그보다 5달, 6달쯤 앞서 있었던 1월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서울대생 박종철 군이 역시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어갔던 그 두 가지가 직접적인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민주화, 인권과 노동권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산화해간 수백, 수천의 열사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32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지금 한참 6월 항쟁이 가열되고 있을 때고, 전국 주요 도시의 거리와 광장에는 유모차 엄마 부대, 넥타이 부대,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나이 지긋하신 분들도 많이 참여해서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아마 그때 대표됐던 구호가 이 두 개가 아닌가 싶은데, 오늘 모신 분은 이한열 기념관 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이한열 기념사업회 상임이사도 맡고 계십니다. 이경란 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특히 6월이 되면 많이 바쁘시죠? 그렇죠. 네. 예. 며칠 전에 이한열 32주기 추모제도 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연세대학교 안에 있는 이한열 동산인가 하는 곳에서 네. 하죠. 그날 했었던 꽤 여러 시간 행사가 진행된 걸도 아는데, 이 점은 꼭 전해드리고 싶다, 특기할 만한 거 한두 개 있으면 좀 우선 죠. 예, 32주기 이한열 추모 행사는 다른 네. 때하고 다르게 연세대학교가 주체가 돼서 진행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31년 동안 이한열 기념사업회와 학생 추모기획단, 예. 이 두 주체가 그동안 이한열 추모제를 해왔다면, 올해는 연세대학교 안에, 작년에 연세대학교 안에 이한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올해는 여러 가지 행사 중에서 이한열 추모식을 연세대학교 이한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맡아서 했지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정리를 하자면, 그동안 31년간 학교에서는 마음으로는 아파했을지 어쩔지 모르나 네. 학교에서 공식적인 행사로 그걸 추념하고 기념하고 공식적으로 치르는 행사가 아니었는데, 그렇죠. 32년 만에야 비로소 예. 마침내, 네. 좀 늦은 감이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만, 한 학교의 산화해간 민주 열사를 한 학교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추념하는 첫 번째 행사였다, 이거네요. 작년에는 저희하고 공동으로 했고요. 예. 올해는 연세대학교 이한열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예. 추모식을 했습니다. 연세대학교와 관련 없는 분들은 공동으로 했는지 사실 별 관심 없고요. 그렇죠. 사실 이것도 예. 그 똑같은 민주주의를 완성해가는 역사에서 보자면 어느 학교 소속이 뭐가 대수겠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각 학교별로는 기념하고 하는 것들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아무튼 명색이 비교적 꽤 역사가 긴 우리나라 사학을 대표한다고 하는 학교 중에 한 곳에서 자기 학교에 다녔던 학생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공의를 위해서 희생됐건만 31년 동안 그닥 관심을 또는 공식적인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점, 오히려 우린 그런 걸 좀 문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뒤늦게나마 그렇게 하는 건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나 단체에 비해서는 진일보라고 한 것도 평가할 수야 있겠죠. 서울대학교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그 80년대에 돌아가신 분이 워낙 많으세요. 네네. 70년대부터 시작해서 거의 5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분신하고 이러신 그렇죠. 분들이죠. 네. 예, 그래서 고문치사라거나. 학교에서는 아직은 아니고요. 네. 그 동문들이 합동 추모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연세대학교에서 이번에 공식적으로 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된 분을 그 추념하는 것으로서 최초이기도 네, 하고요. 예, 물론 그건 인정합니다. 다만 그렇죠. 너무 오래 걸렸다는 게 예. 가슴 아프다는 그래서 거죠. 이번에 끝나고 나서 어머님이 말씀을 몇 가지 이한열 하셨어요. 열사의 어머님인 배은심 예. 여사 말이죠. 예,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동안은 추모 행사를 하면서도 학교 공식 행사가 아니다 보니까 혹시 시끄럽다고, 이때가 학생 기말고사 준비하는 맞아요. 때거든요. 예, 예. 그래서 시끄럽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어떡하나, 학생들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셨는데 네. 공식 행사가 됐으니 앞으로는 맘 편히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학교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 데에는 예. 31년 동안 네. 총학생회 학생들이 잊지 않고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선배 이한열을 기려줬기 때문에 오늘날 학교가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세월이 됐다. 예. 뭐 어머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당연한 말씀이시자 또 인사와 감사의 뜻이 겸손과 함께 배어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준비된 사진 우선 첫 번째 걸 한번 좀 볼까요? 네, 저 사진 저게 지금 당시 이한열 학생이 막 피격되고 네, 쓰러지고 있는 막 쓰러진 그래서 서 있다가 맞고 손을 땅에 짚고 그 뒤에 붉은색 옷에 마스크를 끼고 있는 사람이 이종창 네. 학생이고요. 지금 아마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 장면인 것 같은데 이 다음에 보게 될 사진보다는 덜 알려져 있지만 저게 피격 직후에 그리고 지금 뿌옇게 보이는 것은 안개 이런 게 아니고 다 체류탄 네, 가스입니다. 페퍼포그나 최루탄 가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지랄탄이라고도 부르는 게 있었는데 네, 그리고 그 뒤에 흐릿하게 학생들 모습이 상당히 보이고요. 네. 지금 저게 연세대학교 교문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초입인 백양로 초입 그 사진입니다. 네, 저 사진을 제가 최근에 우연한 기회에 입수를 했는데 저 장면은 그렇게 많이 보도되진 않았었어요. 저거는 30년 만에 처음 저 사진의 존재를 알게 됐고요. 예.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사진으로 띄웠고요. 그 다음 사진 함께 마저 보고 넘어가죠. 이거야 뭐 너무나 유명한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6월 항쟁의 상징적 사진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렇죠. 이 관장님? 예, 저 사진은 로이터 통신의 정태원 선생님이 찍으신 사진인데요. 네. 방독면을 끼고 앞이 뿌연 상황에서도 네. 저렇게 정확한 상황을 찍어내 주셨다는 게 놀라울 뿐이죠. 예. 어머님은 특별히 그 정태원 선생님한테 아마 선생님의 이 사진이 없었다면 우리 아들이 경찰들이 끌고 가서 혹시 돌아오지 못해도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을 뻔했다. 선생님의 사진 덕분에 우리 아들이 그래도 우리 아들이 이렇게 피격당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하면서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셨군요. 네. 당시에 극악무도하고 그 광기가 극에 달했던 꼭지점에 달했던 당시의 공권력이 해온 짓을 생각하면 이한열 열사의 어머님이신 배은심 여사의 그런 걱정이나 추정도 꼭 지나치다고만 하기도 힘든 점은 있겠네요. 그렇죠. 그때 아직 돌아오시지 못한 분들도 계시니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때 저 지금 이한열과 이종창 학생이 서 있는 지점에서 한 35m쯤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저도 저 근처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MBC에 있다가 지금은 고발뉴스 하고 있는 이상호 예. 씨도 저 근처에 있었다고 말을 했고 그렇죠. 그날 밤부터 세브란스 병원에서 한열이 병상을 지키고 참 많이들 그랬죠. 왜냐하면은 박종철처럼 네. 경찰이 시신을 탈취해서 예. 화장해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날 바로 한열이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말을 들었고 네. 그러자마자 한열이를 지켜야 한다 예. 하면서 그날부터 7월 9일 장례식이 있을 때까지 까지 꼬박. 예. 그리고 24시간 뇌사 사실이
제 생각에는 한 오후 6시 전후해서 이제 알려지고 그렇죠. 일부 뉴스에도 전파가 되면서 시민들이 극도로 분노했고 이른바 60 항쟁이 실은 6월 9일 한 저녁부터 준비됐고 그렇죠. 당시 연세대학교 학생들 중 그 복학을 한 이른바 운동권 학생들은 예비군복을 입고 네. 등교를 해서 네. 시위 전선 맨 앞열에 섰고 예. 우리부터 앞장서서 나가겠다 뭐 이런 결의를 했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복학생 협의회라고 불렀죠. 예. 그때 뭐 그 복대 협의라고 학교마다 있었는데 네. 이를테면 유시민 네 사진은 이 정도 보죠. 복대 협의라고 그래서 유시민 서울대 복학생의 그 프락치 사건, 뭐 예. 구금사 그런 것도 있었고 각 학교마다 복학생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걸 많이 맡았고 참 힘든 세월이었고 지금 이렇게 또 옛날 얘기처럼 수레를 할 날이 우리 이 관장님과 제가 텔레비전 화면 앞에서 이럴 때도 오긴 오는군요. 자, 어쨌거나 그동안 이한열 기념사업회와 기념관을 맡아서 줄곧 애써 오고 계십니다. 그 이한열 관련 유품, 뭐 시계라거나 운동화 이런 것들 그리고 영화화 되면서도 관심이 많고 그랬는데 기존에 간간히 보도가 됐었어요. 그 보도들 이후에 새로 뭐 업데이트되거나 새로 상황 바뀐 게 좀 있습니까? 저희가 14년에 박물관 등록을 하면서 네. 이제 28년이나 지났으니 앞으로는 들어올 유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그런데 해마다 전혀 그 생각하지 예상하지 못했던 유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기증을 하나요? 당시에 뭐 연세대학교 학생이었던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뭐 말씀드릴 만한 게 있다면 83년부터 88년까지 연세대학교에서 그 배포되었던 모든 유인물을 모아서 저희에게 전해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단. 그것도 굉장히 놀라웠는데 또 바로 뒤에 예. 86년부터 88년까지 역시 연세대학교에서 배포됐던 모든 유인물을 그 가지고 계시던 분이 저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현대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특히 6월 항쟁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 자료를 보시고는 거의 부들부들 떠세요. 이렇게 좋은 자료가 한 곳에 모여 있다니. 그걸 수집하고 여지껏 비장해 오신 분이 참 궁금하고 대단하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그 이한열 기념관에서 기억을 부르다라는 전시를 하면서 네. 그 이제 새롭게 저희들이 받은 유물들을 전시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저희도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걸 30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네. 이걸 우리에게 줬느냐. 그리고 그럼 집회 때마다 나가서 그렇죠. 배포된 또는 뿌려진 그렇죠. 유인물 그때 예. 뭐 피라고 부르기도 예. 했는데 그걸 일일이 다 예. 모아서 예. 그 사람은 확실한 운동권이거나 운동권 애호가거나 아무튼 뭐 범운동권에 들 건 분명한 것 같고. 그런데 당시에 유인물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유인물 소지만으로도 심지어 뭐 몇몇 재헌의회 그룹의 유인물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이 그렇죠. 되기도 하고 걸리면 정말 그걸 그냥 빼도 큰일 나죠.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물증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인물을 대단하십니다.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것도 위험한데 예. 가방에서 한 개만 걸려도 큰일이 나는 그렇죠. 상황인데 그거를 파일 하나를 가득 모아서 저희한테 주셨어요. 아 그걸 또 사진 촬영으로 해서 파일로 만들었어요. 아니요. 그 물 이렇게 넘기는 파일, 네네. 비닐 파일 안에 투명한 하나씩 비닐이 있는 클리어 파일에 이렇게 예, 넣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예. 보존 상태도 비교적 그렇죠. 휘발되거나 그렇지 않고 예. 거기엔 또 80년대 학생 노동운동 계열의 사상 투쟁, 이념 그렇죠. 투쟁과 변천의 과정 네. 이런 것도 또 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안에 네.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그 행사를 한번 하려고 해요. 6월에. 네. 그 유인물 쓰신 분들. 그러니까 당시에는 누가 유인물을 썼는지 그것도 알면 안 비밀에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83년부터 88년까지면은 누가 썼는지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그래서 유인물을 쓰신 분을 찾는 행사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 아주 좋겠네요. 그 사진에 아까 그 이한열이를 부축하려는 그 사진을 찍으신 분이 그 직전에 찍은 사진을 보면 네.
그 당시 시위할 때 그 앞에 있었던 학생들 얼굴이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이 또 하나 있어요. 저도 그 사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한 3분의 1은 제가 알겠더라고요, 누군지. 어디서 지금 뭐 하는지 네. 찾는 것도 그래서 진짜. 그분들을 대상으로도 사람을 찾습니다를 하려고 합니다. 뭐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네, 옛날에 그렇죠. KBS가 했던 무슨 예. 그 캠페인성 프로그램의 제목 같기도 한데 네. 그건 현대사 복원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자, 이한열 기념사업회가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첫 번째는 이한열의 유물을 보존하고 네. 그것을 전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30년 전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예, 이한열 유물 보존 전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제된 민주의 기억으로만 남겨두는 포르말린 냄새가 풍기는 박물관이 아니라 우리 옆에서 계속 살아서 같이 있는 듯이 느끼게 하려고 애를 쓰겠다. 예. 혹시요, 제가 참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지금 10대 후반은 물론이고 20대 초중반도 80년대 90년대의 그 어목했던 시절 군사독재 치하, 광주 항쟁 이런 것들을 국사교과서의 흑백 사진이나 몇 문장으로 되게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마치 우리가 3.1 만세운동 그러면은 유관순 열사와 뭐 파고다 공원 앞에서 태극기 들고 있는 네. 몇몇 어르신 그렇죠. 사진으로만 이렇게 각인되듯이. 네. 근데 이한열 기념관이 신촌에 있고 하니까 네. 거기가 연세대, 홍익대 뭐 이런 부근 비교적 통행도 많고 그래서 지금 한참 어린 세대 20대나 30대 초반 중에서도 그 기념관을 오고 또는 이한열을 기억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저희가 1년에 한 4,000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있으신데요. 4,000명. 예, 예. 그럼 하루에 한 4,600명 작년에 하루에 한 20명이 채 안 된다는 얘기네요. 예, 365일 그렇죠. 15명 정도 해야 4,500명. 예. 그런데 이제 초등학생들도 방문객이 꽤 되고요. 중고등학생들도 이제 체험학습이나 아니면 지방에서 이제 서울 수학여행을 오시는 경우 네. 이렇게 단체로 오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 거길 일부러 들리기도 해요. 그렇죠. 야, 그거는 아마 그 선생님께서 코스를 이렇게 짜신 게 아닌가. 네.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도 꽤 방문이 많습니다. 네. 아마 그 얼마 전에 강동원 씨가 주연했던 영- 1987인가? 예, 그렇죠. 그 영화의 영향도 좀 크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 영화 보고 나서 네. 이제 그 영화를 본 아이들이 학생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 이런 아이들이 부모님을 졸라서 음흠. 여기를 꼭 가자고 해서 아이가 졸라서 데리고 왔다 이러는 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옛날 80년대식 말로 하면 문제 있는 집안이자 운동권 가정이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회 불온한 가정들이군요. 엄마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그런 기념관에를 오다니 예. 말이야. 어? 아이가 가고 싶어서. 그럼 예. 걔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의식화된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쪽에 아까 그 사람을 찾습니다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쪽에 어디에 방점을 찍어서 박제화된 열사가 아니라 계속 늙지 않고 우리랑 같이 지내는 그런 쪽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이한열을 기념하는 공간은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 예. 그러니까 이한열 기념관이라는 점, 연세대학교 한열동산이라는 점. 음흠. 이것을 선으로 좀 연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한열이 쓰러졌던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이한열 기념관이 있는 곳까지 이한열 길을 조성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고요. 네. 그리고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그 국가 유공자의 범주는 크게 4가지예요. 네. 독립, 호국, 민주, 그다음에 공무수행. 공무수행. 예, 이렇게 4가지인데 이 민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호국에 대해서는 이제 전쟁 참전하신 분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예. 고엽제 전후의 분들은 다 국가 유공자이세요. 네.
그런데 민주에 관해서는 두 가지 특별법, 4.19 특별법과 5.18 특별법에 의한 분만 국가유공자이고요. 예. 다른 분들은 국가유공자가 한 분도 없으세요. 네.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과정 중에 희생되거나 몸에 상해를 입거나 하는 분들은 그때 뭐 그 등록은 되고 그랬지만 공식적으로 유공자에 들지는 아직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분들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예요. 예. 그러니까 이한열, 박종철 이런 분들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이지 국가유공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관련자와 예. 유공자. 관련자는 법적인 아무 지위가 없어요. 그냥 종이 한 장으로, 증서 한 장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한열과 박종철 이런 분들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알릴 것이냐. 그동안은 개인이 했어요. 사실은 국가가 할 보훈의 일을 개인이 30년 넘게 유물을 보존하고 기념관을 개인들이 후원금을 모아서 기념관을 짓고 개인들의 후원금으로 기념관을 유지하고 이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이게 국가가 할 일이거든요. 그러려면은 법적인 체계가 필요한데요. 국가에서 법적으로 유공자로 인정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법은 20년 전에 국회에 상정됐는데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논의가 된 적이 없습니다. 예. 이번 국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국회를 청소하고 대대적 물갈이를 하는 것밖에는 없겠군요. 예. 그리고 시민의 힘이 또 한 번 작동해야 하는 그렇죠. 한국 정치의 부재라는 슬프지만 명확한 현실의 반영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목숨을 바쳐서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네. 그분들에게 국가가 제대로 된 대우, 예우를 하는 것, 그분들을 기리는 일을 언제까지 개인이 후원금을 모아서가 아니라 국가가 하게 하는 것, 예.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제발 그럴 땐 무슨 누군가 낙곰수의 김어준 식으로 말하면 닥치고 들어 이것들아 뭐 이러고 싶은데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그 국회의원 중에 몇몇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도 있어요 지금. 그렇죠. 뭐 우원식 네, 의원 있죠. 등등등 해서 네. 심지어 심재철 의원도 그 민주화운동 관련자예요. 그렇죠. 네. 예. 아무튼 참 세태가 빚어내는 아이러니이긴 합니다만 방금 이 관장께서 지적한 민주화 운동 관련자와 민주화 유공자, 국가 유공자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가 즉 정명, 정확한 이름을 붙이는 것이 정확한 역사 인식의 시작이고 그렇죠. 그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첫 번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시청자 실시간 게시판 중에 예. 한 질문이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요것만 하고 마무리 짓는 거예요. 네. 오늘 또 이후 일정이 분주하시다고 그래서 황야의 토토님께서 민주화 운동 관련자 특별법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라고 글을 남기셨습니다. 지금 있는 그 민주화 운동 관련자라는 그 증서도 99년부터 98년부터 99년까지 어머님들이 네. 그러니까 육아협 어머님들이 400일이 넘게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셔서 겨우 제정이 된 법이에요. 네. 그런데 이거는 관련자라는 증서,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관련자라는 증서 하나이고요. 네. 살아계신 분들은 보상 심의를 받으신 분들도 있죠. 예.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민주유공자법, 민주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이 지금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예. 2개의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고요. 이 역시 지금 계류 중 상정만 돼 있고 그렇죠. 논의되거나 법제화는 못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정치의 현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후배 되시죠? 이한열 군이. 우리 이 관장님이 그렇습니다. 조금 선배시죠? 제가 1년 선배입니다. 아, 1년 선배세요. 살아있다면 지금 이 또래 특히나 많은 기억도 공유하실 텐데 마음이 아프실 거고 그렇지만 그렇게 떠나간 한열이 후배를 계속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게 잊지 않게 해오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 그리고 오늘 첫 걸음 하셨는데 첫 걸음이 어렵거든요. 앞으로 좀 자주 나오시고
예. 사람을 찾습니다 해서 사람을 찾으면 꼭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예. 제가 반드시 일이 구인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경란 이한열 열사 기념관 관장님과 인터뷰였습니다. 6월 12일 저희가 마련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비교적 숨가쁘게 많은 코너들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오디오 사정이 조금 고르지 못해서 여러분께 불편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거 방송 전후로 막 체크를 하고 뭐 잡아내려고 하는데 글쎄요, 이거 변명같이 들리실 줄 압니다만 깔끔히 해결이 안 되네요. 좀만 좀 참아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기 염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은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다시 뵙겠습니다.